졸업식부터 사돈의 팔촌 결혼식까지 며느리가 꼭 가야 하나요? 네. 사돈의 팔촌 결혼식? 이건 좀 심한데. 사돈의 팔촌은 좀 심하다. 네, 저도 사돈의 팔촌까지는 안 세보긴 했는데 뭐 오촌 당숙 결혼식까지는 제가 가봤고요. 네, 오촌 당숙. 진짜요? 거기에 이제 그분 결혼식이 아니라 그분의 이제 자녀분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결혼식 가서 처음 본 분들. 네, 근데 그런 결혼식도 저희 어머니는 그냥 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한복을 입고 가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한복을 입고 처음 보는 분 옆에 서서 같이 사진을 찍고. 네. 어머님인 줄 알겠네. 굉장히 가까운 친척처럼, 굉장히 가까운 친척처럼. 네, 항상 이제 우리 어머님은 그 뭐 제사나 명절이나 이런 건 물론이고요. 이제 동짓날 있잖아요. 그럼 꼭 전화가 오세요. 전화 와서 팥죽 먹었냐고. 네, 팥죽 끓여. 네, 그러고 이제 정월 대보름에 또 나물이랑 뭐 이런 거 해서 먹었냐고. 사절기를 다 그렇죠. 달력에 있는 절기를 다 챙기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날이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네, 지금 그 연세에도 어머니가 동서를 막 그러니까 저희 동서양의 행사를 다 챙기시는데 또 기억력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각종 그 친인척의 입학식, 결혼식, 뭐 칠순, 팔순, 결혼식 이런 거를 다 적어 놓으시는데 요새는 또 스마트폰을 배우셔가지고 거기에다 알람 기능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알람이 따릉따릉 울릴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알람이 딱 울리면 얘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야, 내일 동서 생일인데 너 문자 보냈니? 이러고 이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동서 생일. 동서 생일 잊지 말고 꼭 문자 보내라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 어머님이 일일이 다 챙겨주시니까 저는 이제 좀 칭찬받는 며느리로 저는 좋은 점도 있긴 한데 근데 어머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4남매시고요. 제 어머님은 9남매세요. 어려서부터 많이 챙겼구나. 자녀들까지 다 어머님 쪽만 따라다니다가도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는 처음에 이 리스트를 받았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거를 매년 어떻게 하지? 맏며느리세요? 네, 제가 맏며느리인데 그거를 처음에 보내주셨는데 이걸 매년 어떻게 해? 이걸 챙겨야 되나 겁이 덜컥 났는데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게 그중에 9형제 중에 어머님 남매 6남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신혼초에. 아니, 우리 동포가 이민 간 거에 이렇게 박수가 이제 좀 살만하겠다 했는데 웬걸 그분들이 또 가면 미국까지 가야 된다. 다행히 아직까지 미국까지는 안 갔는데 그분들 그렇죠. 그분들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네 그리고 오시고 또 뭐 이게 병원에 치아 같은 거 치료하실 때 오시면 꼭 저희 집에 이제 계시는 거죠. 맏며느리 집에. 네, 맏며느리 집에 이제 오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웬만해서 이런 미국에서 그 친척들이 올 때마다 저는 항상 제가 할 일을 다 한다고 했는데 그 10가지 잘하다가 또 어쩌다 한 가지만 잘못하면 또 어머니 또 서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대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데 혹시 대학원 졸업식을 가시나요? 대학원 본인은 가죠, 본인은. 그러니까 동서 대학원. 석사 학위 수여식이에요. 학위 수여식이라는데 석사가 아니라 석사. 석사 학위 수여식. 박사는 가봤어요. 예, 박사과정까지는 지금 한 그렇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형님 시간 되면 오세요. 그래서 그냥 그걸 대충 들었어요. 알았어. 시간 되면 갈게 이러고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님이 지금 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옆에서 누가 석사 박사 얘기만 나오면 얘는 동서 석사 딸 때 그때 그때 같이 안 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시는 게 네네 제가 그렇게 하면 남편이 좀 옆에서 그런 말도 좀 해주면 좋잖아요. 요즘 누가 그런 걸 좀 챙기냐 그냥 선물이나 같이 식사나 하면 되지.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해 이러면 좋은데 꼭 나한테 너는 엄마가 얘기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좀 먼저 챙겨. 눈치가. 그러니까 저는
왜 안 그랬어? 근데 진짜 그렇지 드라마 그 삶과 전쟁이 나오는 전형적인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네. 그런데 저는 또 착하잖아요. 제가. 그치. 착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몸도 힘든데 마음이 안 좋은데 이게 너무 행사를 잘 챙기시는 부지런한 어머니 덕분에 제가 정말 좀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예. 근데 궁금한 게 그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는데 딸한테도 그렇게 하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하네. 저희 어머니가 딸이 없으세요. 딸이 없어요. 저런 집은 딸이 없어. 왜 없어 왜 없어? 아니 근데 이 정도 챙기는 분이 있으신가요? 뭐 어느 정도까지 좀 챙기는 편이세요 친척들은? 저는 결혼 초반에는 이제 시어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서울에 있으니까 그때는 더구나 스마트폰 알람 기능도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냥 제 스스로 뭔가 여기 일원이 되었으니 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시 조카의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제가 참석해주고 그쪽에서 당황하지 않았나요? 행사에도 가고 오라는 얘기 없어. 아니야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약간 뜨악하게 왜 숨어서 왜 왜 왔지? 왔지? 거기 누가 거기 교실에 가서 같이 사진 약간 뭐하기 시작했어. 뭐하네. 뭐 등등등등 했었어요. 그때부터 방황했죠, 걔가. 잘 컸어요. 왜 숙소를 왜 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예. 생일도 챙기고 뭐도 다 했는데 저도 약간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일 챙겨주고 졸업식 챙기고 그러면 저한테도 뭔가 뭐 저쪽에서 챙겨야지. 이모 생신 축하드려요. 네. 뭐 어째요라고 해주면은 고모 어째요 그러면 저도 막 더 오르날 텐데 그 친구들은 뭐 받는 게 너무 당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 지속 가능한 만큼만 에너지를 쓰자 그러고 안 하고 있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걸 안 하는데 우리 아주버님이 이 스마트폰이 정말 가족의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셔서 다 챙겨주세요. 생일 같은 거. 예, 오늘 뭐 누구 생일입니다. 같이 축하해 줍시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고맙죠. 그렇죠. 예, 제가 뭐 어린 6살짜리 생일까지 안 챙기잖아요. 손준뻘인데. 근데 하라고 하시면 그건 있는데 자발적으로 했지 강압적으로 하신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동서시잖아요. 이게 맏며느리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면은 너무 고마워하고 그런데 김상희 씨 같은 경우에도 맏며느리신데 아니, 워낙에 행사 많이 하시나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 이시은 씨 말 들으면은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나는 참으로 대접받고 살지 않았나. 정부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까 따지니까 뭐 사돈의 팔촌 막 따지자면 저는 우리 가족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어느 정도냐면 시집 갈 때 우리 시아버님의 형제가 8남매인데 우리 아버님이 맨 막내예요. 시 부모님이 미국 한마당 갔어요. 아유 안 가셨어. 안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이제 8형제, 우리 시어머님은 6형제. 근데 시집을 가니까 우리 남편의 형제가 8. 이게 결혼하니까 2, 8이 16. 거기다가 애 둘씩 나니까 4, 8이 30. 아니 매일이 생파야 생파. 난리 났어. 여단급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를 놀러 간다 그러면 우리 직계 가족만 가는데 34명이 가요. 그러면은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 이게 정말로 이게 가족 모임인가 싶을 정도인데 어느 때는요 가다가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은 다리 밑에도 들어가서 먹은 적이 있어요. 앉을 자리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네, 정말 비슷해요. 저희도. 그러니까 놀러 간 게 다리 밑에, 다리 밑에서 놀려고 같이 간 게 먹을 아닌데 식당이 없어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거기 숨을 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다리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펴놓고들 거기서도 또 잔치했어요. 네, 맞아요. 그치? 네, 맞아요. 나는 이 양쪽의 여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나 시집살이 많이 했다는 얘기 절대 입도 못 뛰지 입도 못 뛰어.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야. 그래서 저희 행복한 집은 이제 시집살이었어. 집안 식구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집이 좀 컸어요. 아버님이 뭐 이제 공직에도 계시고 하니까는 집이 큰데 시집을 가면은 이렇게 옆에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왜 그 한정식 집 가면 이런 긴 교자상 있죠. 그게 4-5개가 있어요. 늘. 그러면은 여자들은 전부 다 그거 다 날르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만 날라요, 이게 그거를? 여자들만 날라요. 그때 제가. 당시는 여자들만 그런데 이제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정식 집 돈을 대고 그러는데 같아. 당연히 여자들이 육체적으로 움직여야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는 남자가 들어갔다가는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올라가시고 우리 시어머님이 옛날에 이러신다고. 아들은 일을 하면 안 돼, 남자는. 그리고 아들뿐만이 아니라 손자도 안 그럼 손자도 같이 산에는 앉고. 산에는 그냥 다 위에 대청 위에 앉아 있어요. 좋은 시절이 이제 끝났잖아요. 예. 다 해요. 그러면 좋은 시절 끝났죠. 잘못된 죄값을 요새 다 받고 요즘엔 진짜 더 받아야 돼. 맞아. 요즘에 아직 남자들이 멀었어요. 다 받아. 불사람 마담님은 혼자 챙기는 행사가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얘기를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가족 모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한국에 있는 집은 가족 모임 많이 안 해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다니고 부럽다고? 싶고. 네. 여친이 없어요? 많이 못 와요 우리 집에는 다들 바쁘다 보니까. 근데 저는 행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 김장하는 거 너무 싫어요. 김장도 맞아. 김장도 살아보고 하는 행사긴 한데. 네, 아니, 김장 일년에 한 번 하는 김장도 싫으면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아니 행사가 뭔지를 몰라 지금. 아니요, 그 행사 같은 제사. 거는 가면 다들 자기가 먹고 자기가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다리 밑에서 그 먹는 것도 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차리고 버리는 거죠. 그래요? 지금 달라.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티, 우리는 그냥 제사. 그렇죠. 근데 진짜 이게 뭔가 여자들이 다 뒤집어 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행사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너무 많기는 해요. 남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다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던데 보니까. 그러면 주로 거의 다 하세요? 학교 원장님? 저는 하죠. 생일도 제사도 모두 다 그러니까 할 때 챙기시니까. 보고 있으면 잘하세요, 형. 한다니까. 형 한마디 대한민국 남편들의 존망이 딱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일 그 제사 특히 제사나 뭐 이렇게 뭐 음식 차릴 때 보면 시간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전 부치는 거예요. 전. 예. 전을 제가 부치면 돼요. 그러면 일이 좀 확 줄어요. 아유, 저는 정말 근데 일부에 제사 불과해. 중에서 점 붙이는 게 제일 아니, 뭐 쉬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쭈그리 앉아서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같은 그래도 일을 해야 그거는 되니까 단순 노동이잖아요. 단순 노동이거든요. 들어보자고. 그래서 그거를 해야 돼. 그것만 하면 일의 절반이 없어져요. 저 일을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니까. 그래. 그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아들이 하고 있으면 그 꼴을 보고 있으면 엄마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불이 올라오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요거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저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엄마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내 새끼가 왜 그걸 하고 있냐는 거지. 여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니 바쁘지 않냐고. 좀 거들어주는데 왜? 그랬더니 보기가 싫다는 거야. 엄마 보기 싫지. 그러니까 내가 다음부터는 전을 내가 잘하는 전집이 있는데 맞춘다. 예, 맞춰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전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정성이 부족하대. 엄마 그 전 사는데 특별히 제사전이라고 부탁을 하면 돈도 좀 더 드려야 돼. 그 돈 내가 정성 들여 번 돈이니까 정성이 충분히 들어간 거야. 전 붙이는 건 형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전 붙이는 건 쉬운데 정말 남자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럼 여자들이 막 일할 때 남자들은 TV를 보고 있다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본다, 뭐 성룡 나오는 영화를 본다든지 뭐 스포츠를 보고 있는데 클라이막스 딱 되면 꼭 소리가 들려요. 여보 마늘 좀 사와. 꼭 뭐 좀 사오래. 아니 한꺼번에 다 사오면 되는데 꼭 뭐가 빠져. 그거 사라고 그럴 때가 남자는 제일 짜증나. 여러 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빠질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꼭 그걸 시키냐고. 마늘 하나 사도 뭐 힘들어요. 장 보면 양손도 모자라가면 이렇게 아니 마늘이 오는데. 힘든 게 아니라 TV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나가야 왜 된다는데 그러냐고 싫다 그 그거를. 얘기지 지금. 이 어르신들 조상들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지금 마늘 이게 좀 사오려는 철이 없는 얘기를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어쨌든 눈치를 누구를 보냐면 아버지,
예, 아버지 눈치를 보게 돼 있고 어르신 눈치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그 명절 때 모이면 제가 집에서는 설거지를 참 잘해요. 손도 빠르고. 그래서 그리고 아내보다 훨씬 깨끗하게 해요. 아내는 설거지한 거 이렇게 보면 뭐 미역도 붙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제 성이 안 차요. 그런데 뭐 제가 뭐 여성스럽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집에서 엄청 빨리 해서 다다닥 해주거든요. 근데 아버지 집에 이제 댁에 가서 명절 때 설거지를 한번 해드렸더니 아버님이 들으라는 듯이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 다음 명절 때 가서 제가 설거지를 하려 눈치 없이 하니까 그 바엄마가 옆으로 오더니 제 다리로 이렇게 차는 거예요. 설거지 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가서 하고는 싶은데 어떨 때는 아버지 눈치를 봐가지고 설거지를 이제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일부러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성룡 영화 일부러 보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형님이 형사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야, 뭐 평소에 맨날 시키면서 왜 오늘 왜 자꾸 그래? 분위기 더 안 좋아. 분위기가 완전 폭발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도와주려는 마음만 있어도 여자들은 요즘 좀 남자들은 플레이긴 저래요. 한데. 네, 속이 아니 깊어요. 근데 불사남 마담님은 오히려 남편이 좀 뭔가 행사를 간단하게 하자고 해서 네. 안 하신다고 그랬다면서요?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제사 지낼 때 제가 이제 제사 안 지내면 안 되냐고 한번 물어봤을 때 그 시어머니가 그냥 얘기 나오다가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제사 안 지내면 복이 안 들어온다. 돌아가신 사람들이 이제 화내가지고 무슨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게 귀에 자꾸 들어가가지고 한 번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사 안 지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안 걸리셨어요. 몇 개월 후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할머니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프시니까 우리 제사 안 지내야겠다 해가지고 안 지냈는데 몇 개월 후에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이 귀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남편이 그냥 제사 지내지 말까 했더니 제가 안 돼. 우리 이번에 우리 안 지내면 큰일 날 수 있어. 애기들도 기억이 있으니까 더 이상 또 얼마나 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편한테 항상 제사 지내기 전에 제일 좋은 고기 사오라고 막 가서 포주산 사오려고 하면 절대 안 돼. 한우 곶등심. 그래서 역시 어르신들 말이 맞다. 괜히 그 말을 안 하시겠죠, 엄마가. 제사는 그래서 지내야 된다. 안 지내면 사람들이 화내서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전 그 미신을 잘 믿어요. 잘 믿어요. 우리보다 조상을 더 잘 모시네. 아니 그럼 계속 한우 사갖고 오라고 너무 웃겨.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가족 행사하는 거 남편들은 요즘에 뭐 당신 편하자고 좀 대충 해 이러긴 하는데 그렇게 남편의 승인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행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 그거 다 내 탓이 되는 거잖아요. 의전팀의 문제지. 그런데 거기 다 어른들이었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항상 제가 하는 건 이제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어쩌다 한 번 안 하면은 참 바쁜 며느리가 되더라고요. 항상 저는 간다고 갔고 한다고 했는데 어머님보다는 항상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끊임없이 어머님이 챙겼고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던 그래서 바쁜 며느리라서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다 하시는 줄 아세요? 남편은 옆에서 대충 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세요? 아니면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남편은 항상 참 머리가 좋은 게 제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니 앞에 가서는 큰 소리로 당신이 엄마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연기자신데. 정말.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아니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 아니 근데 지금 보는 그런데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와서는 당신 수고하니까 엄마가 정말 고마워해. 엄마 면 행사를 세워줘서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행사는 없는 게 제일 좋다. 맞아요. 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행사라면 시간이 짧은 게 좋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짧고 음식을 차리는 사람의 수고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정 때도 막 이렇게 상에다 차리는 게 아니라
그 파티 같이 칵테일 파티 같이 테이블 위에다가 뷔페식으로 차리고 그리고 맛있는 뭐 그 디저트 같은 것도 사다 놓고 해서 그리고 접시도 되도록이면 일회용 접시를 쓰자 그래요. 제가 설거지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파티식으로 하니까 일단은 크게 힘들지도 않고 각자 분담을 정확하게 해줘요. 놀고 먹는 사람은 없게 만들어요. 돈을 내든가 노력을 대든가 그렇게 하고 반나절에 끝내는 걸로. 아니 근데 차례를 안 지내니까 그렇지. 네. 차례를 안 지내니까. 네, 안 지내요. 차례 지내는 집은 그렇게 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 제사를 무슨 뷔페로 끼겠다. 아버님 생일인데 이렇게 일회용 접시 들고 와인잔 하나 들고 까나페 드시겠습니까? 이게 아버님 생일이시네. 자, 정리해 보자고요. 아버지 상은 또 따로 차려야죠. 차례 지낼 때 차례상을 차려요.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차례상 단소하게 차리죠. 딱 그것도 딱 그 필요한 것만 해서 차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가 어색해 합니다, 처음에. 전 집들이도 그렇게 했으니까, 22년 전에. 하지만 아버지 하나 어색해서 다 행복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손자,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거기에 있고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따로 해드리면 되는데 모든 게 어른들의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하면 손자, 손녀는 재미없어요. 아니 맞아요. 그렇다고 그날의 주인공이 아버지 아니야. 그럼 아버지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지. 집들이는 제가 주는 겁니다. 집들이는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 생신은 그렇게 하면 제가 이 동치미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엉뚱한 말 같아도 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이 원장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듣고 보니까 또 말이 되잖아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 말은 없고. 거기도 많이 맞아. 근데 아직은 지금 여기는 결정적으로 지금 본인이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제 말은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정관념은 절대 그 시대는 옳아서 고정관념이 됐지만 시대가 바뀌면 고정관념이 바뀌어가야 되는데 이 고정관념으로 딱 그 잣대로만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시대는 맞아요. 무언 남자가 부엌을 들어와 지금은요 부엌이 아니라 부뚜막이 아니라 어디 그냥 뭐래도 하러 들어가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거를 어른 눈으로 에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안 돼요.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 용림 마담 오고 벌써 여기 오고 세대차가 확 나잖아요. 그날 주인공은 아버님인데 아버님 분위기에 맞춰야지. 그러면 되냐. 그런데 아버님 한 번만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온 가족이 변하는 것을 야 이거 뭐 내가 지금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 이런 거 차리고 있냐 이러면 자녀, 손주 다 불편하잖아요. 그걸 아시는 목사님은 이렇게 사위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우리 옛날에 맞아.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대전에 한 번 내려가면 하루 정도 자고 오는데 그 하루 자는 시간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렇다니까.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 다리 뻗고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내가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사위가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편한 부분도 너무 많은 게 걔들 딸 둘 우리가 다 키웁니다 지금 우리가 손녀. 그러면 그 불편한 건 좀 참아야 목사님 한참 얘기 듣다 보면 목사님도 목사님의 잣대로 다 너무 아니 나도 그거 인정해요. 나도 인정해. 나도 인정한다니까. 예, 왜냐하면 저도 벌써 어른 사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내 속에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계속 내려가 주자는 거지. 고정관념 같죠? 저는 무조건 어른으로만 올려붙이려고 맞아요, 하지 말고 그거는. 시대가 맞으면 어른이 자꾸 내려도 갑시다. 그러면 시대가 변하면 성인도 변하라고 알겠어요. 그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